지금부터 2024년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의 검정 바우처 온 오프라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전국 각지에서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농산업체 담당자분들과 컨설턴트분들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운영을 맡은 사단법인 캠텍종합기술원의 창업기업 성장지원팀의 김남경 주임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4월 이후부터 이제 시제품 협약과 이제 시제품 제작 진행 등이 진행이 되면서 각 기업 담당자분들께 많은 연락을 드려왔었는데요. 저희가 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표준 검정을 위해 각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제품 제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저희 쪽으로 각 업체에서 검정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저희가 검정 바우처 지원 운영 전에 이렇게 바우처를 어떻게 신청을 하고 또 검정을 진행해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설명회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참여기관 사업 소개 후에 검정 바우처 운영 절차 및 지원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질의응답을 갖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오프라인에서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유관기관 상담 부스를 통해서 추가 문의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일 설명회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팜 산업협회, 그리고 컨설턴트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검정 바우처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담당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직접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에 저희가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특별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는 만큼 간략하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업체명, 이름, 직책으로 채팅방에 닉네임을 설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질의응답을 모든 순서가 마친 후 일괄 진행될 예정이며 오프라인 참석자분들의 질의응답이 먼저 진행된 후에 온라인 참여자분들의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방법으로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직접 육성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 담당자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온라인 송출 때 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때 반드시 손을 들고 마이크를 사용하여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질의응답에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채팅방의 닉네임을 업체명, 이름, 직책으로 설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 담당자가 어떤 업체에서 어떤 문의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닉네임을 업체명, 이름으로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여자가 많아서 안내드린 방식으로 운영드리게 된 점 참여자들의 너른 양해 바라면서 저희가 금일 설명회 때 사용하는 발표 자료와 운영 매뉴얼 그리고 신청 서류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배포해 드렸으며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종이로 따로 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여기관 사업 소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쪽과 관련해서 ICT 기업 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스마트팜 산업협회에서 사업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스마트팜 산업협회의 조기행 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스마트팜 산업협회 조기행 본부장입니다. 우선 검정 바우처 온 오프라인 설명회에
저희 스마트팜 ICT 기업 제2차 전문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신 농진원과 그다음에 캠텍 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스마트팜 ICT 기업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의 분야인 스마트팜 ICT 기업 제2차 전문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스마트팜 ICT 기업 제2차 전문 교육이고요. 사업 기간은 24년 4월부터 12월이 되겠고 주관은 농림부와 한국농업기술원이 되겠고 사업 운영은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교육 목적은 농업 ICT 기업 경쟁력과 스마트팜 ICT 기자재 서비스 품질을 제고시키고 스마트팜 ICT 기업 제2차 기술 향상을 시키기 위한 스마트팜 ICT 기업 제2차 전문 교육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ICT 기업 제2차 전문 교육은 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년 차에 23년, 24년 3년 차로 구성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교육 과정은 스마트 농업 리더 과정과 스마트 농업 기술 기초 과정, 데이터 분석 활용 과정, 1세대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 과정, 2세대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 과정, 수진농장 기초 기술 과정, 수진농장 심화 과정 등 7개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기술은 각각 1개 기술에서 2개 기술로 편성되어 있고 각 교육 시간은 42시간부터 5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교육 시간은 2기술로 편성해서 501시간 정도가 교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표 그 교육 수료 인원은 각 과정별로 15명에서 20명에서 총 180명이 교육 대상으로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2회 실습을 포함되어 있고 교육 과정 시작과 마무리 단계를 대면 강의로 구성해서 강사와 교육생 간의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교육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00시간이 되겠고 교육은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서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행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고 1회당 교육 시간은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시간 교육은 온라인 줌으로 교육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 투입 인원은 각각 5명에서 6명 구성돼서 총 36명의 실무진의 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수료 후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주로 이제 저희가 ICT 기업 스마트팜 관련 기업들이 영세 규모이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교육을 하는 걸로 편성해서 6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 장소는 김제 혁신밸리와 상주 혁신밸리, 동천안 농협대학교, 농수산대학교, 그다음에 S팜, 플랜티팜, 원웨이커팜, 계산노지 스마트팜 지원센터 등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에 맞는 그런 실습 장소를 선택해서 결항 및 실습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추진 일정은 각각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교육을 편성을 해서 10월까지 교육을 마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스마트팜 기술 기초 과정과 1세대와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과정이 1차 모집 완료해서 교육을 지금 한 50% 진행하고 있고요. 2차 교육생 모집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 상담 부스에서 저희가
교육 내용을 배포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수료 기준은 출석률 75%, 그다음에 성취율 20%, 그다음에 가산점 기준에서 성과 발표 10%에서 좀 8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80점 기준으로 수료율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수료 혜택은 스마트팜 ICT 기업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 신청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업체당 세 과목으로 편성해서 교육 과정에 세 과목 이상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 최대 3점까지 부여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정 바우처 지원 사업에 이쪽에서 한 20개 업체가 교육을 신청을 해서 좀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올해도 좀 검정 바우처 업체들이 많이 신청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운영은 저희가 LMS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러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교육 과정을 신청부터 교육 수료까지, 그다음에 교육 진행 관련, 그다음에 사전 안내, 그래서 수료 처리까지 LMS를 통해서 교육 과정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신청은 팜러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을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통 선수 과목으로 해서 저희가 스마트 농업의 이해, 스마트 농업 장비, 스마트 데이터 리터러시,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 표준화에 관련해서 공통 과목으로 해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편성을 해서 1차 선수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선수 과목을 동영상 과정을 청취한 다음에 2차 중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저희가 11월쯤에 성과 공유 대회를 통해서 모든 교육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시상,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에 관련된 정보 교환 그런 행사를 가져면서 교육을 마무리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팜 ICT 기업 제지자 전문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뒤에 상담 부스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기행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실무자들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특히 차년도 사업에 본사업 신청 시 가점이 있다고 하니 농산업체 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어 검정 바우처 운영 절차 및 지원 기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의 운영 방식 강조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 반드시 참여하시는 분들은 업체명, 이름, 직책으로 닉네임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질의응답은 모든 순서가 마친 후 일괄 진행되며 오프라인 참석자 선 진행 후 온라인 참석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 채팅으로 질의 내역을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질의를 안내 드리면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이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역사업 지원사업 구성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팜 분야의 국가표준 확산을 위해서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그리고 검정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검정 바우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선정기업분들 모두 지금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이 진행 중에 있으실 텐데요. 오늘 설명회에서는 제작하신 시제품이 표준 검정 비용을 통해서 검정을 인증받고 또 그 검정 수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개요입니다. 앞에서 안내드렸듯이 국가표준 적용 기술 지도 및 검정 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 바우처는 크게 검정 전반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기술 지도와 검정 평가, 표준 적합성 시험으로 구성된 검정 수수료를 지원해드리는 표준 검정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 검정 바우처 지원을 통해서 기술 지도는 업체당 1회, 표준 검정은 수정 사업 계획서의 정량 목표로 작성하신 표준별로 1회를 기본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2회 이상을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현 단계에서는 지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몇 건이 이제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추가 지원해드리는 내용이니 저희가 이 부분은 검정 신청서를 취합을 한 후에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금액은 기술지도와 표준검정 수수료 공급가액의 70%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참석해주신 분들께 인쇄하여 안내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공급가액 부분이 지원 금액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PPT 화면에서 보고 계신 공급가액이 맞습니다. 오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부 운영 내용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저희 지원 개요에서 간혹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 한 가지만 지원을 희망하신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본 검정 바우처는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이 두 가지가 일괄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모두 필수로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검정 바우처 지원 운영 절차입니다. 저희가 먼저 금일 설명회가 종료되고 나서부터 신청서를 접수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신청서는 6월 말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바우처 발급을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7월 15일 이내로 신청해 주신 신청 금액대로 발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 저희가 검정이 진행되게 되는데 기술 지도와 검정을 의뢰를 하셔야 되고 기술 지도와 검정 지도는 가급적이면 8월 30일까지는 의뢰를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정기관에서 비용을 청구를 해주시면은 비용을 농산업체에서 선납부를 해주시는 구조고요. 그 이후에 선납부 해주시면 기술 지도와 검정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기술 지도와 검정이 모두 완료가 되게 되면 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청 서류를 10월 말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하고 지원금 지급은 11월 10일이 가장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날이오니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운영 절차에서 안내드리는 일정을 준수하셔서 원활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이어 세부 운영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정 바우처 신청서 접수 및 바우처 발급 단계입니다. 저희가 먼저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검정 바우처 신청서는 6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수정 사업 계획서를 협약 당시에 확인을 해보니 저희 정량 목표에 표준으로 기재를 해주시지 않은 업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이제 신청 기간을 드리는데요. 이때 컨설턴트 분들과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개발 시제품에 대한 표준을 확정을 하신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제출 서류는 검정 바우처 발급 신청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 파일은 저희가 엑셀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엑셀 파일 열고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컴퓨터로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검정 바우처 발급 신청서는 저희가 올해 엑셀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신청서 한 장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파란색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셀에만 작성할 것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 금액을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작성이 되어 있어서요. 가급적이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만 작성하여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신청기업 정보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저희가 안내 드린 대로 기술지도와 표준검정은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기술지도를 신청해 주신 것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지도는 별도로 신청 표시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우스가 안 돼서 잠시만. 제가 여기에 지금 마우스가 사용이 안 돼가지고 간단하게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검정 부분에 보시면은 옆에 조그마한 삼각형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유효성 검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체크를 하실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사전에 배포해드린 엑셀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비용이랑 세부 품목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농진원에서 제공해 검정이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우스가 돼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야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체크박스로 시설 원예 그리고 축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시설 원예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센서 부분에 신청을 해주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품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체크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해당하시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체크박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수기로 기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품목이 정해져 있고 사전에 이 표준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정량 목표에서 작성을 해주신 내용보다 이 표준에 맞춰서 이 신청서는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풍향 센서를 센서로 신청을 해주시는 걸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표준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드리는 품목을 모두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밑에 쪽은 저희 축산 부분에 있는 사양관리기기고 위에 쪽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표준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컨설턴트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수정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저희 시제품이 지금 제작되고 있는 내용 일치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표준 검정을 신청을 해주셔야 표준이 검정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컨설턴트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어떤 품목을 어떤 표준으로 검정을 받으실 건지 모두 최종적으로 완료를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시제품을 제작을 하셔서 검정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컨설턴트 분들과 확인 후에 신청서 작성을 요청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거 표준으로 작성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청은 동그라미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상 신청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수기로 작성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 검정 신청서는 6월 말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거고 이쪽에 작성해 주시는 부분은 예상 신청일은 저희 농진원 쪽에 제출을 해주시는 일자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실 건지 수요조사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6월 1일, 8월 30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8월 30일로 일단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온도 센서도 간단하게 하나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지금 기타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진원에서 검정이 불가능하고 혹은 KC 인증을 진행을 하시려는 업체들을 위해 별도로 작성을 해놓은 칸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농진원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해당 검정기관에서
그 다른 검정기관에서 별도로 견적서를 받으신 후에 해당 정보를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저는 100만 원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고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마찬가지로 표준이나 품목은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고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금액도 같이 서트가 될 예정입니다. 구동기 노드로 저는 일단 아무렇게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까지는 일단 기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모두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검정을 받으시려는 품목을 모두 기재를 해주시면 밑에 일괄적으로 작성이 돼서 금액이 산출이 될 텐데요. 지금 기술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색으로 작성을 해놨었고 표준검정 같은 경우는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농진원에서 진행할 수 없는 품목이 있으시다고 하신 경우는 타 검정기관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농진원에서 가능한 품목이 있다고 하시면 농진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표준검정 같은 경우는 안내드린 것처럼 성능검사랑 표준적합성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능검사는 타 기관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표준적합성검사는 농진원 ICT 신뢰성평가팀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 검정기관에서 진행은 하시더라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도 같이 체크를 하셔서 표준적합성 시험은 농진원 쪽에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타 검정기관에 의뢰를 하실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타 검정기관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검정기관명을 수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면은 기술지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성능검사, 표준검사, 지금 저는 농진원에서 진행되는 품목 2건 그리고 타기관에서 진행하는 품목 1건 이렇게 총 3건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성능검사는 성능검사 비용별로 들어가 있을 예정이고 표준적합성 시험은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급가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이제 신청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 금액에서 공급가액의 70%를 지원을 해드리는 구조입니다. 요 금액이 바우처가 발행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수식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날짜와 업체명, 대표자명을 작성을 하시고 반드시 날인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어서 마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청 기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 이메일이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개설한 전용 이메일을 통해서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내용을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바우처 금액이 적절한지 적절한 표준에 신청을 하셨는지 금액 등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 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금액이 확정되었다는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지원 금액이 확정이 되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농업기술진흥원 쪽을 통해서 바우처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일 기술지도와 표준검정 의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도 의뢰입니다. 기술지도는 개발 시제품의 표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정 전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드렸다시피 기술지도는 지정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ICT 신뢰성평가팀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지정기관 외에는 수행이 불가합니다. 저희가 검정 바우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기술지도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고 판단을 할 거고요. 신청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신청 서류와 업체 정보를 일괄적으로 ICT 신뢰성 평가팀에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검정 신청서를 접수해서 신뢰성 평가팀에 전달을 하게 되면 지정기관에 있는 담당자가 업체별로 개별 안내를 해서 기술 지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술 지도를 신청하시게 되면 검정 중에 불합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검정 기간 내에 최소 1회 보완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금액은 기술지도 수수료 공급가액의 70%이며 기술지도 비용은 정해져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 170만 8천 원 공급가액의 70%, 119만 5,600원, 죄송합니다. 119만 5,600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발생하는 자부담금은 공급가액의 30%와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는 부가세, 이 부분이 자부담금으로 발생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준검정 의뢰입니다. 표준검정은 검정평가와 표준적합성평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시험이 통과되셔야 표준적합성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정이 발행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진흥원에서 검정이 불가한 일부 표준에 한해서 타 검정기관을 통해 성능평가가 진행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은 사전에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견적서를 확인한 다음에 적법한 검사인지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자 확인이 필수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검정 같은 경우는 검정 비용은 저희가 검정이 들어가는 품목에 따라서 비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별첨으로 들어간 파일 단가표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표준 적합성 평가는 표준별, 품목별 한 건당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품목을 넣었었는데요. 신청서에 이런 경우에는 표준 적합성 시험도 각 표준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 적합성 시험도 3번이 진행되게 되고 비용도 3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부담금은 마찬가지로 표준검정 수수료 공급가액의 30%와 부가가치세만큼이 자부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있는 농업기계 검정 시험 신청서고요. 이 제출 방법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제출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표준 검정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는 표준에 따라서 신청서가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기술 지도가 진행될 때 ICT 신뢰성 평가팀 담당자가 다시 한번 표준 검정을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실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타 검정기관에서 검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절차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요 농업기계 검정시험 신청서를 농진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요게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되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사전에 안내를 드립니다. 아까 안내 드렸다시피 사전 기술지도 때 이 내용이 이 다운로드 서식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되면은 농진원 측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신청이 의뢰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 검정 기관에서 농산업체 쪽으로 수수료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세금 계산서나 수수료를 납부하세요라는 청구 공문을 발송을 해주실 건데요. 타 기관에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청구서와 같은 다른 유사 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비용을 청구를 받으시면은 기술지도 및 표준 검정 비용을 전액 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 캠텍 종합기술원에 납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농산업체에서 검정기관으로 직접 납부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전액 선납부이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납부를 해주시고 추후 저희 쪽에 지원금을 지급 신청하실 때 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주셔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농진원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전액 선납부를 해주셔야 기술지도와 검정이 진행 가능합니다. 미납부 시 신청을 의뢰했는데 검정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혹은 9월이나 10월쯤에 이게 비용을 납부하시지 않고 신청만 하셨는데 왜 진행이 안 되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미납부하시면 검정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액을 선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되면은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을 이제 각 검정 기관에서 수행을 하실 텐데요. 소요 기간과 진행 절차, 어떤 장비가 사용되고 혹은 참관 여부가 가능한지 등은 검정기관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같은 경우는 ICT 신뢰성 평가팀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타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타기관 담당자 확인 후 반드시 저희 캠텍종합기술원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검정이 완료되면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게 되실 겁니다. 기술 지도 같은 경우는 ICT 신뢰성 평가팀에서 기술 지도 결과 보고서와 공문을 발급을 해 주실 거고요. 표준 검정 같은 경우에는 검정 성적서와 공문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아까 안내 드렸다시피 타 검정기관에서 검정 성능 평가를 실시하신 경우 해당 내용이 동진원 쪽에서 표준으로 등록되기에 적합한 여부인지 확인하는 표준 적합성 시험을 반드시 추가적으로 의뢰를 해주셔야 저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 표준을 득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적합성 시험을 별도로 의뢰를 추가로 해주시고 타 검정기관에서 받으신 성적서를 기반으로 해서 농진원 쪽에 표준 적합성 시험을 의뢰하셔서 검정 성적서와 공문을 받으셔서 저희 쪽에 표준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 지원금 지급 절차입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는 지금 저희가 조그맣게 첨부 파일로 넣었는데요. 사전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을 모두 완료하신 후에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일 지출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 저희도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한 달에 2번 신청을 받고 저희가 지출도 2번 나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1일, 15일 6시까지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그 다음 15일과 그 다음 매월 10일과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 날짜는 10월 30일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지원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날짜는 11월 10일입니다. 저희 쪽에 10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지원금 지급이 어려우시거나 혹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검정을 최소 8월 30일까지는 의뢰를 해주시고 검정이 나와서 저희한테 지원금 신청해 주시는 거는 10월 30일까지는 반드시 기한을 맞춰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지원금을 신청을 요청하실 때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및 검정 성적서, 그리고 검사 결과를 통보받으시는 공문 사본 혹은 대체 서류, 그리고 농산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 계산서, 이체 확인증, 지원금을 수령받으실 농산업체의 통장 사본, 그리고 타기관 검정 시에는 견적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금을 수령받는 농산업체의 통장 사본은 저희 이나라 때 발행한 통장 사업비 통장이 아니고요. 농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통장입니다. 사업비 통장을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는 경우에는 보완 대상이 되오니 반드시 농산업체에서 사용하고 계신 별도의 계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를 검토 후에 안내드린 대로 매월 10일, 25일에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은 저희 캠텍종합기술원에서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원금 지급 절차까지 모두 안내드리면서 강조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정 바우처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지원의 성과 목표로 제시하신 품목에 대해서만 수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량 목표 외에 품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검정 바우처는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 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일부만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기술 지도는 업체당 1번, 표준 검정은 표준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검정 실패 시 표준 검정의 경우는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을 희망할 시에는 운영기관 담당자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때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지원을 해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검정기관에서 성능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 캠텍종합기술원 담당자 확인 후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이 모두 완료돼서 성적서가 발급되어야 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지도가 먼저 끝났으니 기술 지도 비용을 먼저 신청을 하시고 표준 검정은 나중에 신청을 하시겠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 바우처 발급 확정 이후 저희가 7월 중순에 검정 바우처 발행 금액을 안내를 드리는데 그 확정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연락 후 검정 바우처 신청서를 재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예산이 부족한데 표준이 추가가 되거나 혹은 표준이 변경이 되는데 더 비싼 표준으로 진행을 하실 경우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예산이 전액 소진이 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해드릴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접수를 하실 때 컨설턴트 분들과 꼭 확인을 하셔서 변경이 될 소지를 최소화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검정 바우처 지원 대상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정 사업 계획서 작성과 저희 시제품 제작을 진행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시기는 하셨겠지만 저희 신청서 접수 때 다시 한번 표준을 강조해 드리오니 이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컨설턴트 분들과 사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농진원에서 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나 농진원에서는 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타 검정기관에서 성능 검사를 진행하셔야 하는 품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드리겠습니다. 검정 바우처 발행과 지원금 지급은 저희 캠텍종합기술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을 접수하고 표준 검정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ICT 신뢰성 평가팀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시는 업체 먼저 선진행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업체들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참여하시는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ICT 신뢰성평가팀의 배남진 선임연구원님 참석하셨고 스마트농업팀의 황혜원 선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 컨설팅과 관련해서 한국농기계공업조합의 우치주 과장님 참석해 주셨고 아까 재직자 교육 담당하셨던 한국스마트팜 산업협회의 조기행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덧붙여 저희 컨설턴트 분들 중에서 대표 컨설턴트 2분도 참석하셨으니 표준 검정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서 표준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컨설턴트 분들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 저희 지원금 지급에 관련해서는 캠텍종합기술원 황지연 책임 매니저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있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셔야지 온라인 송출 때 소리가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이스케어의 안양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에는 통합 제어기하고 센서 노드에 대해서 이제 성과로 이제 명기를 해놨는데요. 이제 표준 적용을 하고 이제 성과를 내겠다고 이제 명기를 해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노드가 센서 노드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동기 노드하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뭐 사업계획서에는 센서 노드만 명기가 돼 있지만 구동기 노드까지 검정 품목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센서 노드는 센서 노드만 단독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센서가 이제 붙어서 연결이 되어서
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센서도 그 검정 품목에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명시한 그 센서도 그 검정 품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그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손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 신뢰성 평가팀 배남진 선임연구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업계획서에서 명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험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노드가 공통이라서 뭐 구동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동기는 시험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명시된 것만 받으시면 되고요. 요지는 어쨌든 시험을 신청하실 때 센서나 구동기나 뭐 노드에 같이 여러 개가 물려 있다 하더라도 신청서는 센서 기종별로 한 개씩 개별 신청이 되는 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적서도 센서 기준 아니면 구동기 기준으로 각 개별적으로 성적서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기준으로 정량 목표에 대해서만 시험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센서 노드가 아니 그 센서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계획서 자체에 해당 센서를 시험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계획서 목표 중에 센서가 없다면 안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운정보기술 김대웅입니다. 통합제어기 부분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그 신청서 보면 그 세부 품목하고 이제 품목 두 란이 있던데요. 품목에도 통합제어기가 있었고 세부 품목에도 통합제어기가 있었거든요. 그 온도, 뭐 습도 각각에 대한 통합제어기를 체크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부 품목에 있는 통합제어기 하나만 놓고 원하는 뭐 온도나 습도, 뭐 이시를 따로따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증서 성적서가 나왔을 때 온도 하나만 신청하면 성적서의 온도 부분만 표시가 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복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금액 여부도 통합 제역이 하나만 나오는지 각각에 대한 그 금액이 책정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문의 주신 내용에서 두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혹시 배남진 선임연구원님 저희 신청서 띄워드릴까요? 아니요, 따로 신청서는 안 떼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시험 신청서는 통합 제어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표준 적합성에는 3267로 명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유사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린데요. 시험 기준은 그 3267에 대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시험 장비가 슬래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장비가 센서나 구동기 역할을 할 거고요. 말씀하시는 개발하시는 통합 제어기가 마스터 역할을 해서 3267 통해서 통합 제어기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나 구동기의 상태 정보가 통합 제어기에 올라가는지, 그리고 통합 제어기에서 저희 시험 장비로 구동기에 명령을 내렸을 때 저희 장비로 구동기 명령이 제대로 날라오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서는 마찬가지로 3267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센서나 구동기에 대해서 해당 표준을 적합해서 통신이 이상 없이 동작이 이상 없이 된다면 전체 리스트에 있는 게 지원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성적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통합 제어기로 이제 테스트 이제 하실 때 그 온도만 해도 그게 통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온도, 습도, 뭐 토양 센서를 다 체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약에 온도 쪽만 적용이 되셨다면 성적서는 온도만 연결돼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통합 제어기가 성적이 나갈 건데요. 이 표준 보급 확산 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표준을 적용하는 게 이 사업 취지이기 때문에 3267에 있는 리스트를 전부 다 적용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3267에 있는 센서 리스트라든지 구동기 리스트는 연결이 된다는 가정하에 센서 정보나 구동기 제어가 가능하다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무리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응답 희망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복합 노드 제어기에 그 센서가 이제 그 온도, 습도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복합 제어기 그걸 갖다 데이터 읽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그러니까 구동을 걔가 이제 마스터가 돼가지고 그 관수 모터, 그다음 유동 팬, 그다음에 전자 밸브 갖다가 이제 제어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저는 이제 문의드립니다. 네,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험 신청은 이제 기종별로 각각 별개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뭐 온습도 보통 온습도 센서가 같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온습도 센서 하나로 하더라도 시험 신청은 온도 센서 따로, 습도 센서 따로 각각 기종별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간수 모터라든지 간수 밸브라든지 각각 있을 때 각 기종별로 시험 신청이 별개로 신청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복합 제어 노드는 그 기능은 이제 그 추가로 해가지고 각각 하면 되겠습니까? 네, 노드가 공통이다 하더라도 센서 뭐 기준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도 센서에 동일한 노드를 쓰고 습도 센서에 동일한 노드를 쓰더라도 센서 기준으로 별개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청서 작성을 해주실 때 아까도 한번 안내 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 수정사업계획서에 이런 식으로 묶여져서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1차적으로 수정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검정바우처 발행 예상액을 저희가 1차적으로 좀 농진원과 같이 맞춰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묶어서 작성을 해주신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이 조금 안 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턴트 분들께 재차 요청을 드리는 바는 이렇게 묶여있는 품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단가표라고 하긴 그렇지만 표준이 가능한 품목별로 지금 저희가 풀어져서 신청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묶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부분을 풀어서 반드시 수량에 넣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십니까? 마이크를 제 기준 오른쪽에 계신 분이 먼저 받으셔서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호팜테크의 김성서라고 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 신청서 센서에 보니까 염류 EC 센서하고 pH 센서 부분 만약에 이게 검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양액이 들어가는 EC 센서인가요? 아니면은 토양에 들어가는 염류 센서인지, 그리고 좀 pH 센서는 또 명시가 좀 안 돼 있던데 혹시 이것도 토양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양액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거를 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들 저희 혹시 신청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요 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거기 부분하고 부침 1에 보면 거기에는 염류 가로 열고 EC 센서라고 저한테는 지금 부침 1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지원 기준 및 운영 절차 안내서에 나와 있는 농진원 기자재 검정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EC 센서라는 부분이 염류라고 돼 있던데 그럼 이게 토양 센서인지 아니면 양액에 들어가는 전기 전도도 센서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 두 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네, EC 센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은 하고 있지 않고요. 두 개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혹시 충분히 되셨을까요?
그러면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러면 양액 기기를 신청하는 업체들도 그냥 토양 이시 센서를 그러면은 해도 된다는 건가요? 양액 공급기를 시험할 때는 별도로 이 pH 센서에 대한 성능은 시험은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파라미터 제어 부분에서 pH를 제어해서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된 양액에서 pH의 설정값이 맞춰졌는지 오차를 확인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뒤에 계셨던 분 질의 마이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CS 장영균입니다. 저희가 구동기 노드 스위치류 온오프 구동기 노드하고 그리고 개폐류 구동기 노드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노드가 그 두 개 다 연결될 수 있는 복합 노드 구동기 노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검인증 맡길 때는 노드를 따로따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통합 노드에 구동기 두 가지를 연결해서 드리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통합 노드로 같이 하셔도 되고요.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무방합니다. 어쨌든 신청서만 별개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예 한 개의 노드가 있더라도 저희가 각각 나눠서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에 계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응답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신 걸까요? 네. 그 표준화 통합 지역이 시험 평가에서요. 그 시험 평가장에서 그 연결하는 그 표준화 센서 노드하고 표준화 그 구동기 노드를 연결할 때 그 센서는 선정할 때 뭐 랜덤하게 그 뽑아서 연결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통합 지역이 시험할 때 저희 시험 장비가 슬래브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센서나 구동기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이 통신적인 부분에서만 저희 시험 장비가 뭐 센서를 가상화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67에 따라서 일반 온도 센서의 뭐 상태 정상인 상태에 뭐 지금 현재 온도가 36도다라고 데이터를 보냈을 때 통합 지역에서 해당 정보가 정상적으로 뜨는지 그런 형태로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가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통합 제기에서 그 표준화 센서 노드를 연결할 때 그 앞전에 통합 제기 이제 세팅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센서를 통합 제기랑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센서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기에다 이제 세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가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통합 지역이 시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 지역에서 명령을 날려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각 통합 지역마다 유저 인터페이스도 다르고 설정되는 기능들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할 때 이 농사업체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기존의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명령을 날릴 때 뭐 구동기 연결이라든지 명령을 제어할 때 그런 부분은 참여해서 같이 해주시는 상태로 진행을 할 거라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온라인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은 줌 화면으로 조금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방도 조금 같이 볼 수 있게 가능할까요? 그럼 제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DOBS 김대호 부장님 내용 확인되셨다고 하시는데요. 재차 강조드립니다. 올해는 저희가 검정 바우처 지원은 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 두 가지 모두 필수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금이 올해부터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이 공고가 될 때부터 안내를 재차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너른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검정 DOBS에서 계속 추가 질의를 해주셔서요. 표준 검정을 받지 않고 표준 적합성 시험만 의뢰해서 ICT 기자재 검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 검정 성능이 나와야 이 성능을 기반으로 표준에 적합한지를 검사를 해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표준 검정은 농진원에서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타기관에서 성능 검사를 받아 오셔서 이걸 기반으로 표준 적합성 시험을 의뢰를 하시는 건이고요. 농진원에서 표준 검정이 가능하다고 성능 검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품목은 농진원을 통해서 표준 적합성 검사와 성능 검사 두 가지를 모두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DOBS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하시면은 채팅 남겨주시면은 추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신한그린테크의 김동아 연구원님 질문입니다. 검정 지원 시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인증 모두 지원이 가능한가요?라고 지금 남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 있으실까요? 스마트 농업팀 황혜원 선임연구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농진원 황혜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제품을 가지고 계셨으면서 KC 인증이 적용된 제품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이번에 표준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KC 인증 비용을 새롭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제품이 KC 인증을 받지 않았었던 제품에 대해서 새롭게 KC 인증을 지원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하시면은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동호회 구지민 과장님 질의입니다. 양해 공급기는 관련 표준이 3288, 7952, 795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모두 따로 표준 검정을 신청해야 되나요? 라고 질의를 남기셨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진원 변함지입니다. 일단 양해 공급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은 3288에 대해서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양해 공급기에 대한 일반 사항에 관련된 표준들이 7952랑 795인데요. 특정 표준은 좀 범위가 좀 넓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양해 공급기에서 필수 요소로 갖추고자 하는 기능은 3288에 대부분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3288 기준으로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우 구지민 과장님 혹시라도 추가 질문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알림 시스템 박진영 대표님 질문입니다. 신청서 양식에서 사양관리기기, 음수관리기에 대한 비용 내용이 없으며 하단 신청 금액은 비용 곱하기 신청으로 합산하면 되는지 신청 금액에서는 단가가 6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6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통합제어기인데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진원 변함주입니다. 일단 운수관리기 비용이 여기서 누락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수관리기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서류는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재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류 같은 경우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를 1차적으로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서류가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픈 채팅방에서 다운로드 기간이 지나서 다운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 오픈 채팅방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접속을 하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수정된 부분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BS 김대호 부장님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제어기에서 노드 탐색 시에 1에서 255 사이의 모든 노드가 검색 가능해야 되는 건지, 노드 번호를 설정해서 개별적으로 노드를 검색하면 되는 건지 문의 주셨습니다. 신뢰성 평가팀에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3267에 이제 명시된 리스트에 대해서 전부 다 검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이 노드에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전체를 테스트는 하지 않겠어요. 일부 노드는 비어 있다고 할 거고요. 그 부분에서 비어 있는 건 비어 있다, 확인이 안 되는 형태로 확인이 안 돼야 시험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로직을 짜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전기술 지도 때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안내 드릴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LIS 이밀성 대표님 질문입니다. 시중에는 EC, pH 센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액기에서 측정하는 모드와 토양에서 측정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검인증 시 어떤 모드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지요? 네, 마찬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EC/pH는 토양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액기는 물론 당연히 양액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계속 남겨주시고요. 다음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그린테크의 김동아 연구원님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자사에서 사용하지 않던 양액기 부분을 새로 개발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인증 둘 모두 지원 불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요. 아까 황혜원 선임연구원님 답변 주신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경우에도 저희는 표준 검정을 우선시 먼저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가능하다고 답변 주셨고요. 추가 문의 있으시면 계속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민들레이 임철원 대표님 질문입니다. KSX 3279 축소 센서 검정을 신청을 하였는데 3279 문서에는 센서 인터페이스에 대해 명기되어 있고 구동기 마스터와 통신에 관한 재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검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ICT 신뢰성 평가팀에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3279 같은 게 구동기 통신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요. 이게 레지스터 맵이 별도로 있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아마 컨설턴트 분들께서 다 가지고 계실 건데요. 그 부분에서 요청하시면 아마 컨설턴트 분께서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다스텍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통합 제어기 검인증센터에서 통신 검증 시 어떤 방식을 실행해서 검증을 완료하시는지, 통합 제어기 통신 검증일 때 자체 어플 프로그램 통해서 통합 제어기 통신 여부를 확인을 하는지요? 아니면 PC로 따로 통합 제어기 통신 여부를 확인하시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 드렸던 거랑 유사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 시험 장비가 슬래브 역할을 하는 거고 물리적으로 센서나 구동기를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통신 상태로 어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나리오 구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각 센서나 구동기의 통신 여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스마트팜 산업협회 그리고 농기계공업협동조합 그리고 대표 컨설턴트 두 분과 저희 캠텍종합기술원에도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셨다고 하시면은 편하게 채팅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민들레 임철원 대표님 추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3279 통신 시뮬레이터도 제작이 되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농기계 조합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가 방문하셔가지고 3279 통신 시뮬레이터 적용해서 검정 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해서 별도의 파일 배부 드리고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 지금 질의 온라인에서 혹시라도 못 해주신 분들 있으시다면은 지금 업로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임철원 대표님은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검정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사실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기술 지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님들께도 계속 문의가 가고 있을 거고요. 아마 이제 농진원 쪽에도 계속 문의가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검정이고 어느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문의 사항이 충분히 많을 수 있다는 점 저희 유관기관 담당자들 모두 공감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소를 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조금 더 해소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검정을 진행하고 있는 ICT 신뢰성 평가팀에서 저희가 기술 지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신뢰성 평가팀 담당자들이 직접 기업에 방문해서 제작 중이신 시제품이라던가 지금 개발 진행 중인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충분히 검토를 하실 거고요. 그때 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정 절차라던가 뭐 참관 여부라던가 그 외에 표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 사전 기술 지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혹시라도 답변을 받지 못한 사항은 1차적으로 지금 다음 달에도 계속 진행하실 컨설턴트님들을 통한 컨설팅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한번 문의를 주시고 또 검정 직전에 사전 기술 지도를 통해서 저희 쪽에 그 신뢰성 평가팀에 문의를 주시면은 최대한 검정에 불합격 없게끔 시제품을 제작하시는데 저희 모든 유관기관에서 힘써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분인데요. 15분까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질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배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공지하고 싶으신 거나 안내하고 싶으신 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 조기행 본부장님께서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스마트팜 ICT 기업 재직자 교육 모집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검정 바우처에 지금 이제 그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서 모집 요강과 그다음에 자세한 그 커리큘럼을 각 업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 요강과 그 커리큘럼을 참조하셔서 기업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안내하실 사항 있으신 기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진흥원 ICT 신뢰성 평가팀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지도 관련해서 안내드릴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안내사항에는 기술지도가 이제 뭐 업체당 1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기술지도는 업체당 1회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모호한데요. 사실 이 기술지도가 이 검정 바우처는 시험을 한 번 할 때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거고 기술 지도라는 건 사실 시험을 받을 때까지 최대한 적합 결과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시험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상 시험을 1회를 이상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저희가 시험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통 워킹데이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시험을 진행하고 성적서를 발급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시험 진행 중에 표준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성능의 일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원드리기 위한 게 기술 지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제품을 개선, 수정, 보완하셔서 다시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사실상 이 시험 기간 워킹데이 30일 이내에는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도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험 시기와 이 그때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0일 이내에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 신청 시기에 따라서 연말 시기에 몰려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농사업체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 1회는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빨리 제품 개선 개발이 돼서 신청 시기가 빨라진다면 시험 기간 내에는 계속해서 다시 재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안내사항 있으신 기관 있습니까? 없으시다면은 저희 쪽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은 검정 바우처 신청은 저희가 오늘 설명의 종료부터 저희가 오늘 근데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서 드려야 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안내를 드리는 시점부터 6월 30일까지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제품 제작 지원에 참여하시는 모든 기업에서는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 기간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계속 기술이라던가 제작 시작품에 대해서 어떤 표준을 적용을 할 건지 이게 묶여져 있는데 어떤 표준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이란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컨설턴트 분들 혹은 더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농업기술진흥원 ICT 신뢰성 평가팀에도 문의를 하셔서 최대한 표준에 제작하시는 시제품에 맞는 표준을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리고 방금 배남진 선임 연구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안내해 주신 사항은 기술지도 의뢰에서 저희 발표 자료 밑에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기술지도 신청 시에 검정 불합격 사유 발생하는 경우 검정 기간 내 최소 1회 보완 기회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워킹데이 기준으로 30일 내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린다고 하니 가급적이면은 이게 사업 종료 기간 때 대부분 밀리게 됩니다. 대부분 아마 저희가 8월 30일까지 의뢰를 가급적이면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업이 저희가 10월 말일까지다 보니까 9월, 10월 이렇게 닥쳐서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은 농진원 신뢰성 평가팀에도 그만큼 시험이 이제 쌓여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기술 지도 때 최대한 불합격이 안 되게끔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서두르셔서 저희가 안내드린 가급적 권장드린 8월 30일까지는 사전기술 지도와 표준 검정에 대한 의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컨설턴트 분들께도 조금 협조 요청을 드리고요. 각 농산업체 담당자분들께도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줌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은 더 없으셔서 여기까지 질의응답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가 문의사항은 뒤쪽에 있는 상담 부스를 활용해 주시거나 저희 담당자 혹은 ICT 신뢰성 평가팀 담당자들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 시간을 쪼개서 참여해 주신 유관기관 담당자분들, 컨설턴트님들, 농산업체 담당자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의 검정 바우처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설명회가 각 담당자들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은 상담 부스와 컨설턴트 분들 그리고 유관기관 담당자 분들과의 인사도 나누시고 네트워킹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오늘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의 검정 바우처 설명회의 운영을 맡은 캠텍종합기술원의 창업기업 성장 지원팀의 김남경 주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